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 요청합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다시 문제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형성의 기한 수요 공급 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과 정책 신뢰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처럼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신뢰하면 부동산 가격도 얼마든지 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정책을 의심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별모 효과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과 정책 신뢰는 정책 성공의 쌍두마차입니다. 우선 좋은 부동산 정책을 만들려면 정책 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인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팔은 안으로 굳게 마련이므로 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가격 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 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합니다. 결국 공정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 백지 신탁제처럼 필수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는 권한과 직무로 주가에 영향을 주므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주식을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하는 주식 백지 신탁제가 시행 중입니다.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주식 백지 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 백지 신탁을 도입 못할 이유가 없고 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동산 백지 신탁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고육지책으로 한 고위공직자 1주택의 주택 매각 권유를 환영합니다. 아울러 향후 실주거용 1주택 규모 등 부동산 매각 권유로 확대되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에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1정책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 입법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대북 풍선 상습범 엄벌하고 강제 추방해야. 외국인 선교사가 강원도 철원에서 재난관리법에 따른 위험구역을 침범해 대북 풍선을 날리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풍선을 날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경기, 강원, 인천의 접경 지역 중 시도지사가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에서는 북한으로 물품 전단 등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됩니다. 대북전단 등이 휴전선의 군사 충돌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하려면 국가질서 안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법과 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범법을 자행하고 범죄 반복을 암시하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간첩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우발적 이례적이 아닌 상습적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추방 조치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3개 팀 등 93명이 접경 지역에 비상대기하며 감시 적발 처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발각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엄중 처벌하고 의도적 상습적 위반 행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외국인은 형사처벌 후 강제 추방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전단이나 물품을 북으로 보내는 것을 발견하면 경찰로에도 경기도에 직접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성과물이 파괴되는 참혹한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 안보는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 최우선 가치입니다.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평화를 해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 없는 깨끗한 바다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청정 계곡에 이어 깨끗한 바다를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불법 파라솔 영업, 불법 시설물, 불법 어업 등 바닷가 불법 행위 특별 단속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7에서 8월 대대적인 현장 점검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도는 3일 경기도청에서 김희겸 행정일부지사 주재로 이제는 바다다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관련 부서 실국장과 화성, 안산, 시흥, 김포, 평택 등 5개 연안시 부시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26일 김 부지사가 화성시 제부도에서 깨끗한 경기 바다 만들기 지역 주민 간담회를 열어 해수욕장 파라솔 불법업 단속 계획을 밝히고 주 1회 추진 상황 보고와 2주 1회 현장 간담회를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회에서 김 부지사는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홍보, 지원 대책 등 다방면에서 계도가 이뤄져야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깨끗한 경기 바다 만들기가 완성될 것이라며 관련 부서와 해당 시의 협조를 당부했다. 보고회는 해수욕장 불법 파라솔 영업 단속, 항, 포구 불법 시설물 단속, 불법업 단속, 레저 선박 불법 낚시, 해안가 쓰레기, 수거 등 크게 5가지 사안으로 진행됐다. 우선도는 매년 7만여 명이 찾는 비지정 해수욕장인 화성 제부도, 궁평리와 안산 방아머리에 파라솔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이달부터 주중 1회 이상, 주말에는 매일도 시군 합동 점검을 하고 8월부터는 도와 특사경, 시군이 합동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무허가 매점이나 차량을 이용한 노점 영업 등 항, 포구 불법 시설물을 전수조사해 어항에서 47건, 공유수면에서 21건을 적발했다. 도는 불법행위 근절 홍보와 함께 주민 설명회를 열고 어촌계 대상 공문을 발송했으며 7에서 8월 합동점검과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불법업과 관련해서는 8월 20일까지 국화도, 풍도 등에서 어린 물고기 포획이나 허가 이외 어구를 사용하는 등의 불법업을 단속하고 항, 포구 내 정박어선 및 불법 수산물 유통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33개 항포구의 어선 정박 현황과 안전점검 사항을 전수조사한 바 있다. 이 밖에 레저 선박 불법 낚시에 대해 해경과 협조해 현장 단속을 추진하며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와 항, 포구 지킴이 사업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계곡 불법 시설물과의 전쟁을 벌여온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바다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다음은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 뉴스입니다.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부작용 우려, 논란을 일으킨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수차례의 사전 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경기도 내 시장, 군수단체 채팅방에서도 현금 지급에 대한 우려와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공지가 이뤄졌지만 이들 시는 끝내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결국 특별조정교 부금 제외 조치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경기도청 홈페이지 도민청원 게시판에 수원 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검토하며 5일 이런 내용을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 대상 재정 지원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구했고 다음 날인 3월 28일 시장, 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 채팅방을 개설, 같은 글을 공유했다. 이 지사는 이어 4월 5일 이 단체 채팅방에 일본의 경험상 위기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된다고 우려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러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SNS에도 글을 게시하는 등 시군교 부금에 대한 시장, 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도시가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이라며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해당 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과 함께 그동안 제기된 주장들을 3가지로 정리하고 특조금 지급 불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현금 지급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 제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도는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두 번째,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 조항이나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가 단체 채팅방에 밝힌 별도의 당부 외에도 도는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 자체 추가 지급 시군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알린 보도자료에서도 경기도형 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 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 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들 2개시 공무원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발견됐는데 수원시 관계자는 7월 3일 보도된 한 기사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이 늦어져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었는데 아쉽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수원시가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개시한 날은 4월 9일로 도내 18개 시군이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 날과 같다. 다른 시군처럼 경기도와 공동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도 자체적인 현금 지급을 고집한 셈이다. 또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면서 수원시 공무원들은 불필요하게 2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행정적 낭비 요소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남양주시 지부에서는 지난 4월 9일 현금 지급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 부금을 못 받게 됐다며 시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따라서 몰라서 현금으로 지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도는 주장했다. 세 번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5월 초에 마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월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한 29개 시군에 대한 특조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재정 지원 현황을 파악한 것일 뿐이라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동참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29개 시군에 모두 1152억 원의 특별조정교 부금을 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1일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특별조정교 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